여론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딱 청백전으로 입고 오셨네요. 밝게 어둡게. 왜 좀 나누려고 그러세요? 통합. 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통합. 통합. 네. 협치. 소통.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진 않아요. 네. 보죠.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급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조사,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3일과 24일 조사했는데, 네. 자, 이 소장님,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조사 나온 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한 19일, 20일 조사인데요.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그 반대 여론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 KBS가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3일, 24일 조사한 걸 보면은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가 40.6, 반대한다가 53.8%, 모른 무응답은 5.6%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오전에 나온 그 갤럽 조사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반대 의견은 한 5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찬성 의견은 한 35에서 44이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겨서 그렇습니다. 다소 높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지금 이번 주 잠깐 언급이 됐어요. 한 3개 정도 조사를 오늘 언급할 것 같은데, 네. 이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조사 결과들도 아예 얘기해 주시죠. 방금 전에 다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그게 다예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표를 많이 얻었던 세대, 또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여론은 여론일 뿐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뭐 때문에 반대를 할까? 그게 정말 전적으로 그냥 아예 옮기면 안 된다는 걸까? 뭔가 좀 소통이 부족했던 걸까? 뭔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더 협력하라는 건가? 이 함의를 읽어내야 되죠. 여론조사는 함의다. 품고 있는 뜻이 뭐냐? 이걸 읽어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잘해요. 멋있어 보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존경의 눈길로 제가 네. 그렇지, 함의를 분석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단순한 숫자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 말씀드리면요, 이 반대 58.1% 높았고 찬성은 33.1%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는 찬성이 40으로 올라갔고, 네, 반대가 53.8. 네. 네. 또 아예 그냥 미디어 헤럴드 의뢰 리얼미터 조사,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찬성이 44.6, 반대가 53.7. 오늘 오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가 KBS 조사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네. 날짜에 조사를 했어요. 22, 24일.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을 현재로 유지하는 게 좋다 53,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36. 그래서 찬반으로 물어본 것도 있고 현재 청와대 집무실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는데 거의 지금 엇비슷한데 첫 번째 조사 나왔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그 반대 의견이 조금 누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절반 이상은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인 KBS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네. 약간이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영 간의 또 대립각을 결집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반대가 높네. 그래도 윤 당선인도 밀어줘야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진영 간 결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까 배 소장님이 강조하신 함의가 중요하니까 네. 이 소장님께 여쭤보면 네. 어쨌든 이 지금 언급한 4개 조사, 네. 집무실 이전 반대가 과반을 넘기고 있고, 네. KBS 조사 기준으로 요런 질문이 있어요.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네, 어떻게 그거 나왔어요? 관련해서 가장 높은 게 1위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 38.1%, 청와대 자체를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 24.4%, 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22.0%, 안보 공백이 우려되어서가 12.3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보기 문항을 조금 기타를 넣으면 더 많은 의견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개발 제한, 교통체증 이런 걸 넣으면 또 이렇게 쭉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너무 촉박하게 옮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졸속 이전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들이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전 또 하나는 궁금한 게 네. 전국 여론도 궁금하고 서울 시민 여론도 궁금하고
용산 구민 여론도 궁금해요. 네, 그 차이가 그렇죠. 좀 있겠죠. 그거 보면 일단은 용산구민 조사한 거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 본 게 있는데 네네. 반반이더라고요. 대략 반반이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서울은 좀 비교적 좀 찬성 의견이 조금 높게 더 나타난 편인데 네네.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데도 지금 이태원 마음에서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물어봐 봐야 네. 당선인과 마치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힘겨루기처럼 비치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돼 이거예요.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 그러면 이건 이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발표를 해버린 거니까 극복하기가 힘드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소통을 했더라면 또 국민 여론을 좀 설득할 수 있더라면 그다음에 협력을 했더라면 그러면 국민들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저렇게 당선이 동분서주하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협력도 구하고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북미 무역협정 네. 이걸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나프타죠. 나프타 네. 멕시코랑 왜 해? 안 해.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그랬단 말이에요. 식군동했어.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갔느냐? 1년 동안 계속 설득합니다. 공화당 설득하고 국민 설득하고 그래서 1년 뒤에 끝내 나프타를 통과시켜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읽어내야죠. 아 그래 반대야? 그럼 내가 텍사스주로 갈게. 네. 플로리다주로 갈게. 내가 네바다주로 갈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안보 공백을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권 안보 공백이 침해. 우려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상에서는 안보 공백이 좀 낮거든요. 4위였죠.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좀 전에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보와 관련한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네. 아직 좀 체감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고 예. 1번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어서 안에 이게 다 좀 일부 반영되었을 그럴 수도 수도 있다. 있네요. 예.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졸속이니까 좀 불안하다. 그렇죠. 안보도 불안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찬성한 응답자들에게도 이유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국민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가 절반이에요. 아, 그래서 이전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당선인의 이유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득을 하면은 따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 예, 여론도. 그래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가 20.8%로 2위를 차지했고 또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번 이전은 안보, 비용, 일정이잖아요. 네. 이걸 왜 확정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충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문 대통령 정부 여당과 협력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비용. 보통은 내가 책정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뭐 한턱 쏠게. 가면 많이 나와. 그런데도 그 정도 예상하고 좀 또 초과되더라도 그걸 낸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감안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비용도 절충을 하면 돼요. 네. 마지막에 일정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럼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펜스도 해야 되지. 누가 와서 넘어질 때 살포시 넘어지도록 또 팻말도 붙여야지. 그거 해도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만 심사숙고를 하면 직관이 아니라 조금만 심사숙고를 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네. 야, 팻말을 붙이면 살포시 넘어진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었지만 어쨌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로 이해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재밌는 건 요 대목이에요.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에서 보수층의 내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대. 네. 또 진보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80%대로 확 갈렸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선에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예. 보니까 이제 중도층에서는요. 찬성이 32.3, 네. 반대가 61.3. 예. 대선에서 중도도 쫙 갈라졌지만 그렇죠. 다소 뭐 깻잎 몇 장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갔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반대가 높은 게 갤럽 조사 보니까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은 긍정적으로 봤는데도 네. 집무실 이전은 반대가 많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결국에는 이 졸속 이전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국민들이 있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보수 안에서도 한 25%는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도층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한번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또 역대 그 청와대 광화문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17년에 당선돼서 19년에 들어가는 2년의 플랜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 못 들어가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어르신에게 20만 원 연금 지급하는 거 그 13년에 발표했는데 그때 찬성이 9%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에 1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해서 14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결국 지금 그 이제 야당이 될 정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때 막 찬반을 놓고 엄청 싸우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질문이 나갔냐면 한미 FTA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국민 90%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세하게 모르는 걸 묻는다. 가지고 찬반이 싸운 거거든요. 저는 뭐냐. 이런 걸 우리가 호들갑 또는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차분하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하나씩 적어가면서 네.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여론 오락관 열심히 들으면서 국민 여론은 어떤가 파악하면 해결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론조사라 민감해요. 요건 네. 이제 방송 규칙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를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58.1%가 이 현청와대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던 거죠. 또 이제 리얼미터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조사한 건요. 22일 하루 조사를 해서 23일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한국갤럽은 20일, 24일, 네, KBS 의뢰, 맞습니다. 한국리서치도 20일, 24일. 네. 자, 요거 자세한 것은 다 하지 않았어요? 요 날짜 얘기는 안 해드려서 한 번 더 정리를 네. 해주시는 제가 거죠. 얼마나 이제 우리 제작진이 꼼꼼한지 네, 이런 네. 거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이에요. 네. 여론조사는 나왔고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어요. 자,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 우리 코너 제목인데 그러니까 들으시나 몇 대 봐요.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여론 오락관을 지금 보시는 당선인도 거야. 유튜브로 보든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너무 과도한 홍보하지 아니, 마시고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과잉 홍보하지 마시고.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자, 그럼 반대 의견이 높지만 사실은 추진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다 해서 별 이유가 없다만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더라도 그렇죠. 참고는 참고하겠다. 하겠다. 그러네요. 네.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지는 강합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설비서만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결론을 내린 적은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것도 지금 인수위에 MB 출신 인사들이 많지만 네. MB 때를 반면교사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광우병은 광우병 문제가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소고기 쇠고기 다 표준어죠. 네네. 이 쇠고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통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충을 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좀 광우병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라도 네. 그러면 생후 언제쯤 되는 것부터만 일단 우선 수입을 하고 한 2년 뒤에 안전해지면 추가 우리가 이것을 문호를 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죠. 명박산성 이야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가 네. 말로 천냥빚을 갚는 그래요. 사업이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지금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짝만 바꿔주면 올라갈 거예요. 찬성 의견이 올라갈 수 그건 있다고 저는 이제 봐요. 소통 스킬과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킬 안에는 그게 이제 자신의 철학에 담겨 있기 철학과 때문에 마인드가 또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집무실에 묻혀버렸지만 네. 새 정부 정책 중에 제일 처음에 뜨거웠던 건 여성가족부 정말 폐지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한 여론도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S 조사와 미디어 토마토 네. 자꾸 먹는 게 나오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 먹는 거 아니에요. 개요는 읽어드렸죠. 네, KBS 조사는 여가부 폐지 찬성이 47.5%, 폐지 찬성 47.5, 반대 42.1%니까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찬성이 조금 높네요. 네, 미디어 토마토는 여가부 폐지 찬성이 48.4, 반대가 42.5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찬성이 오차 범위 내든 살짝 높긴 한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찬성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압도적이진 않고 다소 높지만 팽팽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자, 오늘이 여가부 네.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 날인데 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그럼요. 개정해야 네. 되니까. 네. 이 소장님 이거 폐지 가능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 이제 남녀 성별 차이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이런 갈등 과제를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이걸 끌고 갈 수가 없고 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프레임 자체, 이 용어를 좀 변경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 어차피 그 기능 보완이나 기능 조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 곧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의를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네네. 그 안에서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도 이 여가부의 기능 조정은 충분히 그때 찬성 의견을 밝혔고 이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도 이걸 기능 조정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폐지냐 존치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기능 조정으로 해서 전체 지금 정부조직법 전체를 다 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네. 개편이죠. 왜냐? 그렇죠.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지금 용산 이전으로도 이 정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그럼 호락호락 여성가족부 그냥 전적으로 다 폐지하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갈등 부담. 두 번째는 저는 내부 반대. 국민의힘 내부에도 여성 의원이든 여성 당원 많거든요.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여성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 그걸 저는 선택하기는 이준석 대표든 윤석열 이제 지방선거 시점에는 대통령이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예언 오락관 또 다음 주에 벌어질 전국을 두 분의 데이터 전문가와 예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ICBM 도발했고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엄중한 문제인데 자, 지금 집무실 이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이 북한의 도발이 지금 집무실 이전 계획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당선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당선인 차원이죠. 저는 영향 안 준다. 아, 안 준다. 무조건 안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밀고 간다. 추진한다. 무조건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게 예. 지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오. 이게 그 북한의 도발의 의도를 좀 볼 때는 네. 5월 말경에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 네, 방한이 네, 네.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둔 이 지금 발사가 도발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집무실 이전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면 인사권 집무실 이전 문제, 지금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계속 미뤄지는 좀 안타까운 갈등 양상이 전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자, 배 소장님, 네, 몇 월 며칠에 만납니까? 저는 일요일 오찬 해야 된다. 일요일 왜냐하면 오찬을 해야 이거는 한다. 예언의 문제나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 마음이 떠나버릴 거예요. 네네네. 윤석열 당선인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일요일 오찬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배석자 없이 마음껏 4시간 하라. 네. 그래도 4시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구석구석을 윤석열 당선인도 다 보지 둘러보고.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고 벙커도 가보고. 대통령께 협조할 거는 협조를 네네. 구하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대통령도 또 아쉬운 것도 있을 야. 거예요. 다 해라. 3월 27일 오찬을 짚어주셨는데 4시간 회의하면 석찬도 해야 되잖아. 그건 쉽지는 않아요. 지쳐. 한 끼만 지쳐요.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칩니다. 지칩니다. 저는 최소한 네. 월요일 이전에 그 주말 포함해서 오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네. 차담으로. 차담. 네, 사진 한 방 찍어주시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 다음 주에 만나고 싶다고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순서도. 네. 네. 자, 지방선거 전에 중요한 이제 이 만남이 또 하나 예정돼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 이건 제가 찾아뵙고 네. 인사드리겠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대구 달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 낼까요? 윤석열 당선인 만났을 만나면, 때요. 네. 저는 그냥 짧은 덕담 끝.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내고 열심히 하세요. 뭐 이 정도. 그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구 집으로 내려가면서도 이른바 서병 대달이에요. 서울에서는 병원의 감사, 대구에서는 달성의 감사. 달성 주민의 감사.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요. 네. 그 이야기는 그거 안 하겠다.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나는 안 하겠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마무리 잘하시라고 네. 했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만날지도 모르겠다. 네, 만나게 되면은 그냥 덕담 하시면서 아마 그게 그 사진이나 이런 건 안 나갈 것 같고요. 그냥 비공개 만남으로 해서 네네. 네, 잘 준비하시라고. 그냥 잘 준비해서 국민이 5년 국민께 네. 안녕을 드리라 이렇게. 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두 분의 예언을 다음 주에 또 검증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주말을 거치고 빨리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